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엄마도 죽었는데 이제 기댈 데도 없잖아. 이혼 서류야. 빨리 사인하고 짐 싸. 친정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이혼 서류였습니다. 20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한유라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죠.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 앞에 놓인 서류 한 장. 강남 한복판 500억짜리 빌딩 등기권리증이었죠. 소유자 이름은 한유라.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20년간 살아온 그 집마저 실은 유라의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유라는 어떻게 이 모든 반전을 준비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니까. 네 엄마도 죽었는데 이제 기댈 데도 없잖아. 시어머니 오미선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분향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상주로 서 있던 한유라는 귀를 의심했죠. 방금 들은 말이 환청이기를 바랐습니다. 이혼 서류야. 빨리 사인하고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오미선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류 봉투를 유라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하얀 봉투가 상복 위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죠. 장례식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이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참고 견뎌온 세월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오미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짓은 무슨. 20년 먹여 살렸으면 됐지. 쪽방에서 늙다 죽은 사돈 장례 치르는 것도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알아? 이제 친정도 없는데 뭘 믿고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거야?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평생을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시댁에 누를 끼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가난한 친정 때문에 무시당하는 며느리로 보였으니까요. 여보, 말 좀 해봐요. 어머니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유라는 옆에 서 있던 남편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의 침묵이 유라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도 이제 각오해야지. 장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 뒷바라지 해줄 순 없잖아. 태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죠.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윤의 눈빛에는 애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귀찮음과 냉담함만이 가득했죠. 유라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쪽방에서 죽었다고요? 우리 엄마가요? 유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오미선은 비웃으며 대꾸했죠. 그래, 쪽방. 한 평도 안 되는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지저분한 곳.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 사돈이 그 모양 그 꼴로 사시니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어머니가 왜 쪽방에서 사셨는지 아세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오미선은 어깨를 으쓱했죠. 가난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른 이유라도 있어? 유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20년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유라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한유라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한유라입니다만. 고인이신 한정숙 여사님의 변호사 김인호라고 합니다. 여사님께서 생전에 부탁하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오미선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변호사 김인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유라에게 건넸죠. 여사님께서 돌아가시면 따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을요? 유라가 되묻자 김인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한유라 씨 조의를 표합니다. 여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김인호가 떠나고 유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서류를 펼친 순간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었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12층 규모 상업용 빌딩의 소유권 증서였죠. 건물명은 정숙빌딩. 어머니의 이름을 딴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란에는 한정숙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유라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감정평가서였어요. 현재 시가 500억 원. 유라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500억.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그게? 보자. 오미선이 유라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무슨 장난이야? 사기 아니야? 오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라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마지막 서류를 꺼냈죠. 그것은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가 이걸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살아생전에 내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단다. 이 건물은 아버지가 평생 일궈서 남긴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지켜왔지. 재개발 바람이 불 때 헐값에 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엄마는 버텼어. 이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 딸이 힘들 때 쓰라고 남겨둔 거니까. 편지를 읽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너가 시집 가면서 재산 포기하고 간 거 알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도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았잖니. 하지만 엄마는 너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 알고 있었어. 몰래 네 뒤를 따라가서 봤거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너의 모습을.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모습을 다 봤단다. 그래도 엄마는 참았어. 너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렸지. 이제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넌 이제 당당하게 너의 인생을 살 수 있어. 이 건물은 너 거야. 그리고 유라야,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 사실은.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유라는 봉투를 뒤져 나머지 서류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두 번째 등기권리증을 발견했습니다. 시댁집의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소유자 이름은 한정숙. 유라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시댁집이 실은 친정 어머니 명의였다는 사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뭐야 이게? 우리 집이 왜 사돈 이름으로 돼 있어? 오미선이 소리쳤습니다. 태윤도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유라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요? 태윤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유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이름으로 집이 돼 있는 거죠? 태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말이야. 빚이 15억이었어.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하려고 했고 그때 장모님이 돈을 빌려주셨어. 아니,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지. 대신 집 명의를 장모님 앞으로 해달라고 하셨어. 나중에 다시 바꿔준다고 하시면서. 유라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죠. 그때 태윤의 사업이 망했고
밤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라는 친정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태윤이 극구 반대했죠.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손을 벌려. 우리끼리 해결하자. 태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빚이 다 정리됐다고 했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던 겁니다. 엄마가 도와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은 변명했죠. 장모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당신한테 말하면 미안해할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거짓말. 당신이 숨긴 거잖아요. 엄마가 도와주신 게 창피해서. 쪽방에 사는 장모한테 돈 받은 게 자존심 상해서 숨긴 거잖아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오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빌려준 돈 다 갚았잖아. 15억 이자까지 쳐서 20억 가까이 갚았다고. 유라는 오미선을 돌아봤습니다. 갚았다고요? 언제요? 오미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윤도 입을 다물었죠. 유라는 깨달았습니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것을요. 한 푼도 안 갚으셨죠? 20년 동안 단 한 푼도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미선이 황급히 변명했죠. 갚으려고 했어. 근데 사는 게 빠듯해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나중에요? 20년이 지났는데 나중이 언제예요? 그 20년 동안 우리 엄마는 쪽방에서 사셨어요. 단칸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셨다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엄마 돈으로 산 이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한 푼도 안 갚은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요? 엄마가 왜 쪽방에서 사셨는지 알아요? 이 빌딩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유라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빌딩 관리 내역서였죠. 한 달에 관리비랑 세금이 3천만 원이에요. 엄마는 이 돈 내시느라 쪽방에서 사신 거예요. 당신들한테 갚으라고 말도 못하고요. 오미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유라는 멈추지 않았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 보고 뭐라고 하셨죠? 가난하게 산다고. 쪽방에서 산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당신 아들 빚 갚아주느라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유라는 오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미선은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저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친정 도움 하나 못 받는다고. 20년 동안 그렇게 무시하셨잖아요. 어머니, 저는요. 재벌 외동딸이었어요. 유라의 말에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미선과 태윤이 눈을 크게 떴죠. 30년 전에 저는 한국건설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아버지 회사 경영 수업 받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유라가 태윤을 가리켰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 반대하셨을 때 전 상속 포기했어요. 재산 한 푼 안 받겠다고 서약서 쓰고 나왔죠. 태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라는 계속했죠. 그때 저는 26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시집 와서 뭐가 됐어요? 가정부요? 하녀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시중 들고, 그러면서 매일 들은 게 뭐예요? 가난한 집 딸, 쓸모없는 년, 친정 도움도 못 받는 주제에,
오미선이 변명하려 했지만 유라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 집 주인이었네요. 당신들 빚도 다 갚아주셨고요. 500억짜리 빌딩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전 몰랐어요. 20년 동안 하루도요. 왜요? 왜 엄마는 나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유라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라는 변호사 김인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죠.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빌딩 20층. 법무법인 정도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유라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인호가 유라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한정숙 여사님께서 10년 전부터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10년 전부터요? 유라가 놀라 물었습니다. 김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여사님은 10년 전에 처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님이 시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조사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유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인호는 파일 하나를 펼쳤죠. 여사님은 매달 저희 탐정팀에 의뢰하셨습니다. 따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으셨어요. 병원 기록도 확보하셨고요. 병원 기록이요? 김인호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라의 진료 기록이 가득했어요. 지난 10년간 한유라 씨가 다니신 병원 목록입니다.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대부분 외상 치료였더군요.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폭력이 심해졌었죠. 접시가 날아오고 빗자루로 맞고 밀쳐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유라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했어요. 여사님은 이 기록들을 모두 보관하셨습니다. 증거로 쓰시려고요. 엄마가요? 왜요? 언젠가 따님이 그 집을 나올 때 필요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김인호는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USB 하나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죠? 녹음 파일입니다. 여사님께서 10년 전에 시댁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셨습니다. 유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하셨다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인호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라, 그년 정말 쓸모없어. 친정도 가난하고 돈 한 푼 못 가져오잖아. 차라리 이혼시키고 재혼시키는 게 낫지 않아? 이어서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 엄마, 조금만 참아요. 애들은 무슨. 다 컸잖아. 장모 죽으면 유라 완전히 기댈 데도 없어져. 그때 이혼하면 되지. 유라는 녹음을 멈춰달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김인호가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런 내용이 수백 시간 분량 있습니다.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엄마는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김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따님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면 따님이 더 힘들어 하실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준비만 해두셨어요. 언젠가 따님이 결심하실 때를 위해서요. 유라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인호는 마지막 파일을 꺼냈죠. 그리고 이것이 여사님께서 준비하신 최종 계획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법률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서, 재산 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형사 고소장까지요. 여사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유라 씨가 원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유라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란에는 50억이라고 적혀 있었죠. 50억이요?
김인호가 설명했습니다. 20년간의 정신적 학대, 육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에요.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유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죽던 날까지도요. 시작하겠습니다. 유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모든 절차 진행해 주세요. 이혼하겠습니다. 김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댁에 퇴거 통보부터 하겠습니다. 퇴거 통보요? 네. 현재 시댁 식구들이 거주하는 집은 법적으로 한유라 씨 소유입니다. 상속받으셨으니까요. 그들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20년 동안 저보고 남의 집에 얹혀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들이 남의 집에 산 거네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무단 점유자입니다. 김인호는 서류에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사인했죠. 72시간 내로 퇴거하라고 통보하겠습니다. 거부하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인호가 물었죠. 혹시 두려우시지 않으세요?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두려웠어요. 버림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이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유라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쪽방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어머니요. 엄마는 저 때문에 그렇게 사셨어요. 저 지키려고. 이제 제가 엄마 뜻대로 살아야죠. 사흘 후였습니다. 유라는 시댁집 거실에 앉아 있었죠. 오미선과 태윤 그리고 태윤의 남동생 강태호 부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우리 다 불러 모았어? 오미선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드릴 게 있어요. 유라가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미선이 뜯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퇴거 통보서? 이게 무슨 짓이야?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72시간 내로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미쳤어? 이게 무슨 소리야? 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농담이지? 이게 무슨 짓이야? 유라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 등기권리증이에요. 소유자가 누구죠? 태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숙이라는 이름을 봤죠. 장모님 명의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받았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오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 주인이야? 법적으로 그래요. 20년 전에 어머니가 당신 아들 빚 갚아주면서 명예 이전하셨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오미선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빌린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20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럼 증여로 간주됩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쫓아내겠다고요? 유라가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시동생분도 여기 같이 사시잖아요. 당연히 같이 나가셔야죠. 태호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정말 너무하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유라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접수증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혼 소송 접수증입니다. 강태윤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태윤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우리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요? 20년 동안 당신은 저한테 뭐 해줬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 앉았을 때 누가 갚아줬어요? 우리 엄마죠. 근데 당신은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창피해서요. 그건 태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계속했죠. 20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으면서 우리 엄마 보고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게 산다고. 쪽방에서 산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오미선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진짜 쪽방에서 사시니까. 몰라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라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죠. 오미선과 태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 죽으면 유라 완전히 기댈 데 없어져. 그때 이혼하면 돼. 녹음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떨궜죠. 이게 뭐야? 우리 말을 몰래 녹음한 거야? 오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대답했죠. 우리 엄마가 하신 거예요. 10년 전부터요. 이 집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셨대요. 제가 당하는 걸 다 아셨던 거죠. 유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녹음 파일만 수백 시간이에요. 전부 법정 증거로 제출했어요. 폭언, 폭행, 학대 전부요. 오미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서예요. 50억 청구했습니다. 유라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윤이 서류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죠. 50억? 미쳤어? 그 돈 어디서 구해? 당신이 구할 일이에요. 법원 판결 나오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유라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72시간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유라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태윤이 매달렸습니다. 유라는 그의 손을 뿌리쳤죠. 할 얘기 없어요. 20년 동안 충분히 기회 줬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유라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오미선이 소리쳤죠. 너 이러다 정말 혼자 남는다. 나이가 몇인데 이혼해? 유라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죠. 혼자가 뭐가 무서워요? 20년 동안 당신들 사이에서 더 외로웠어요. 유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유라는 강남 테헤랄로에 있는 정숙 빌딩 앞에 서 있었죠. 1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정숙 빌딩이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건물 관리소장이 유라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유라는 아직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죠. 건물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유라를 안내했습니다. 1층에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었어요. 2층부터 5층까지는 IT 기업들, 6층부터 10층까지는 법률 사무소와 회계법인들이 들어와 있었죠. 현재 공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층이 임대돼 있어요. 관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월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자료를 펼쳤죠. 한 달에 평균 3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1년이면 42억이고요. 유라는 숫자를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억 5천. 자신이 20년 동안 시댁에서 받은 용돈을 다 합쳐도 그 돈에 한참 못 미쳤죠. 관리비랑 세금 빼면 실수입이 얼마예요? 관리비가 월 3천만 원, 세금이 약 7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수입은 한 달에 2억 5천만 원 정도 되십니다. 고 한정숙 여사님께서 20년 넘게 이 건물 운영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관리소장이 어머니를 회상했습니다. 여사님은 매달 이곳에 오셔서 건물 구석구석을 확인하셨습니다. 세입자들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직접 챙기셨죠.
그러면서 어디서 사셨어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저었죠. 모릅니다. 여사님은 사생활을 철저히 숨기셨거든요. 다만 옷차림이 항상 검소하셔서 저희도 처음엔 건물 주신 줄 몰랐습니다. 유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어머니는 한 달에 2억 5천을 버시면서도 쪽방에서 사셨습니다. 왜일까요? 딸을 위해서였죠. 옥상 좀 가보고 싶어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죠. 12층 옥상에 올라서자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여사님이 자주 오셨던 곳입니다. 관리소장이 옥상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여사님은 자주 여기 앉아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쪽 방향을 보고 계셨어요. 관리소장이 가리킨 방향에는 낮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보였습니다. 유라는 알아봤죠. 어머니가 사셨던 쪽방촌이었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사시던 곳이 보이네요.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 앉아 딸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500억짜리 빌딩에서 쪽방을 바라보며요. 유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라는 눈을 감았죠.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사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알 것 같았죠. 어머니는 딸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인호였죠. 한유라 씨, 좋은 소식입니다. 강태윤 씨 측에서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합의요? 네. 위자료 50억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20억에 합의하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유라는 웃음이 났습니다. 20억이요? 거절하세요. 네. 하지만 2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전 돈이 필요 없어요. 법정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유라는 다시 쪽방촌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포기한 상속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유라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20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요. 한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렸죠. 유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맞은편에는 태윤과 오미선이 앉아 있었어요.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유라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원고 한유라는 피고 강태윤과의 20년 혼인 생활 동안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녹음 파일, 사진들이었죠. 이것은 원고가 시댁 식구들에게 폭행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입니다. 지난 20년간 총 38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태윤 측 변호사가 반박했죠.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가 실수로 다친 것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유라 측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인연이 또 접시를 깨뜨렸어. 정말 손이 없네. 오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유라의 비명이 들렸죠. 이 녹음은 3년 전 5월에 녹음된 것입니다. 원고의 시어머니 오미선이 접시를 던져 원고의 이마에 맞췄고 원고는 5바늘을 꿰맸습니다. 변호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라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사진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죠. 또한 피고 강태윤은 원고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년 전 피고는 사업 실패로 15억의 빚을 졌습니다.
이를 원고의 모친 한정숙 여사가 전액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태윤 측 변호사가 반박했죠. 그것은 증여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그럼 차용으로 간주됩니다. 20년간 원금 15억의 이자를 계산하면 30억이 넘습니다. 판사가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죠. 또한 원고의 모친은 피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의 실소유주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가족은 20년간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면 월세가 최소 3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 이혼을 계획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태윤과 오미선의 대화였죠. 장모 죽으면 유라 완전히 기댈 데 없어져. 그때 이혼하면 되지. 엄마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 애들은 다 컸잖아. 유라 나이도 있고 재산도 없는데 누가 받아줘? 이혼하고 너 재혼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태윤을 쳐다봤죠. 피고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태윤이 변명했지만 판사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버리려고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태윤 측 변호사가 일어섰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20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입니다. 자녀들도 있고요. 자녀들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했죠. 아직. 유라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두 자녀 모두 어머니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판사가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유라의 딸 강지은과 아들 강지훈이 쓴 글이었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평생 시댁에서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이혼을 지지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들도 원고 편이군요. 피고 측 더할 말씀 있으십니까? 태윤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죠. 이혼은 인정합니다. 위자료 문제는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유라를 태윤이 붙잡았습니다. 유라야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유라는 태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20년이 제게는 지옥이었어요. 유라는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변호사 김인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위자료 결정됩니다. 고맙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인호가 물었죠. 혹시 후회되진 않으세요?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2달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위자료 산정을 위한 재판이었죠. 유라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윤과 오미선도 와 있었어요. 위자료 산정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유라 측 변호사가 일어섰죠. 원고는 피고에게 5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50억이라는 숫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윤 측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터무니없습니다. 50억은 과도한 금액입니다.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유라 측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매일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0년간 38회의 병원 치료 기록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모친에게 빌린 15억을 20년간 갚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합계 60억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50억만 청구합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태윤 측 변호사가 반박했죠.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만 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유라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변호사가 또 다른 자료를 제출했죠. 또한 원고는 30년 전 재벌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원고의 부친은 한국건설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회사 가치는 2천억이었습니다. 원고는 외동딸로서 전액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피고와의 결혼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판사가 유라에게 물었죠. 유라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30년 전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과 결혼하기 위해 상속 포기 서약서를 썼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30년 전 작성한 상속 포기 서약서였어요. 당시 저는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피고와 피고 가족은 제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멸시와 학대를 주었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계속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친정 도움도 못 받는다고 비난받았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2천억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피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태윤을 쳐다봤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피고는 제가 재산을 포기한 것을 알면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태윤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위자료는 50억 원으로 결정합니다. 피고는 6개월 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십시오. 탕!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죠. 밖에서 딸 지은과 아들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유라를 껴안았습니다. 지훈도 다가왔죠. 엄마 고생하셨어요. 유라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유라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유라는 미소 지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석 달 후였습니다. 유라는 정숙빌딩 6층을 개조하고 있었죠. 간판이 걸렸습니다. 희망 여성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지은이 센터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상담실, 법률 지원실,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곳이야. 무료로 상담하고 법률 지원도 해줄 거야. 유라가 설명했습니다. 지은이 엄마를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멋져요. 유라는 센터 준비에 10억을 썼습니다. 50억 위자료 중 일부였죠. 나머지 돈은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연락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라가 물었죠. 뭐래?
돈을 못 구하겠대요. 집도 팔고 다 했는데 50억은 안 된다고. 유라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강제 집행 들어가겠네. 엄마는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미 끝낸 일이야. 그때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 여기가 희망여성센터 맞나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가 다가갔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한테 맞았어요. 20년째예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유라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유라는 여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죠. 자신도 겪었던 일이니까요. 2시간 동안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유라는 여자에게 법률 지원을 약속했어요. 무료 변호사도 연결해줬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유라가 말했죠.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센터를 나갔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첫 상담자네요. 지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거고. 유라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쪽방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어머니요. 하지만 어머니는 유라에게 500억보다 더 큰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가르침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라는 정숙빌딩 옥상에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자주 오셨던 그 벤치에 앉았죠.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인호였죠. 한유라 씨, 강태윤 씨 측에서 재산 압류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50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김인호가 물었죠. 그럼 뭐였습니까? 정의요. 20년 동안 저를 무시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김인호가 웃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센터 운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좋은 일 하시네요. 통화를 끊고 유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2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유라는 자유로웠습니다. 한 달 후 유라는 어머니가 살던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죠. 유라는 쪽방 한 칸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셨던 그 방이었어요. 방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정숙 여사님이 사셨습니다. 여사님은 500억 빌딩 주인이셨지만 딸을 위해 쪽방에서 지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기다림임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유라는 어머니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잘 살고 있어요. 유라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쪽방을 나섰죠. 밖에서 지은과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엔 어디 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유라가 미소 지었어요.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유라가 운전대를 잡았죠. 목적지는 정숙빌딩이었습니다. 유라는 빌딩 최상층에 작은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곳이 유라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유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20년 만에 처음 짓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유라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해줄게. 너희가 좋아하는 거. 와, 진짜요? 지은이 좋아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앞으로 엄마가 매일 해줄 거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니까. 차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정숙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2층 건물 옥상에는 정숙 빌딩이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죠. 엄마 고마워요.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건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12층 최상층. 문이 열리자 따뜻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거실. 넓은 주방. 아이들 방.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유라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죠.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유라는 남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리였습니다. 칼질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도 즐거웠어요. 1시간 후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유라는 아이들을 불렀죠. 밥 먹자. 와, 맛있겠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죠. 밥 한 숟가락이 입에 들어갔습니다. 유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행복해서 그래. 유라가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웃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유라는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설거지였지만 오늘의 설거지는 달랐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유라는 핸드백에서 어머니 편지를 꺼냈습니다. 매일 읽는 편지였어요. 유라야, 당당하게 살아라. 너 인생의 주인은 너란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유라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유라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웃고 계셨죠? 잘했어, 우리 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라도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원해서였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유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당신이 참고 견뎌온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